자, 대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노트 가지고 있는 건 대리 몇 페이지죠? 여기는 20페이지. 노트 가지고 계신 분 몇 페이지죠?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죠. 대리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효력 요건에서는요, 여기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라는 것은 효력에 관한 것이죠. 효력. 그러니까 효력에 관한 것이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하는 것이죠. 이 법률 행위는 재산상 법률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상 법률 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법 행위 있죠. 불법 행위에는요,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있죠. 우리가 사실행위는 뭐가 있다?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준법률에 보면 표현행위에서요, 의사의 통지하고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하고 뭐가 있다? 거절이 있고요.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리가 인정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표시라고 해가지고 용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는 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최고 거절하고요, 통지, 승인, 승낙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대리가 적용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재산상에 적용되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죠.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법행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보냐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대리권을 한번 보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본인하고 대리가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리권 관계고, 이 대리권은 뭐다? 권한이다, 또는 지위다, 또는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먼저 발생을 해야죠. 대리권이요. 그럼 대리권이 발생할 때는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요. 이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우리가 친권자죠. 친권은 민법에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법원이 선임해요. 법원이 선임하는 그것을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하고요. 임의 대리는 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죠.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이 이렇게 있어요. 계약이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단독 행위는 뭐가 있다? 본인의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권한을 수여하는 것이죠. 단독 행위니까 한 사람만 수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계약의 경우는 이것을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계약을 말한다? 계약을 다른 말로 원인이죠. 계약은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 원인을 기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냥 원인은 시발점이니까요,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법률관계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니까요 본인하고 뭐가 있다? 대리인이 있죠.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본인이요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임계약은 대리인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수권행위는 오로지 본인만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다 본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임의대리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요 법원이 선임하면은 법정대리죠. 그런데 여기요 임의대리는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것은 임의대리가 되죠. 이건 무슨 대리죠? 복대리죠. 복대리는 대리인, 법정대리고 임의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이 아니니까 법정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래도 그것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권행위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 나오죠.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이 수권행위라고 나오죠. 1번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이고, 단독행위 다른 말로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비출연행위다 이렇게요. 2번 인감만 교부하죠. 인감, 그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죠. 그래서 인감만 교부한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고 회사의 업무 처리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감을 주죠. 무슨 말이죠? 그냥 인감 도장만 주면 안 돼요. 여기서 뭐냐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러 가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러 가면서 인감을 주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대리권이 수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 또 하나 있어요. 인감증명서만 교부, 인감증명서만 교부하죠. 그것도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알겠죠? 인감증명서만 수여하는 것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일단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일정한 대리권이 변경이 되죠. 이 대리권의 변경에는 뭐가 있냐? 먼저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만다 소멸한단 말이죠. 그럼 대리권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대리권의 범위는 뭐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대리권의 범위가 여기요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죠. 먼저 여러분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것, 불분명한 것을 먼저 한번 보자 말이죠. 오른쪽에 보면요 박스 오른쪽 칸 보면 맨 위에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 박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다? 보존행위죠. 그럼 보존행위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 첫 번째 가옥을 수선하는 것, 미등기 건물인 경우 보존 등기하는 것, 부패한 물건을 먼저 처분하는 것,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하는 것 중단, 소멸하는 것이 중단된다. 미등기를 보존 등기한다. 부패한 음식을 매각한다.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용과 개량행위는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질이 변한다는 거 이런 뭐가 있죠?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금. 이금은 뭐죠? 권리로 되어 있죠. 권리. 예금을 찾아서 대여, 빌려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주식을 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뭐죠? 전을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권 범위로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들은 뭐냐? 보존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이죠. 그럼 봐. 시험에서는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보존행위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이렇게 전부로 다 할 때는 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요. 이용행위만 계량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그러지 안 된다고. 무조건 전부 다를 얘기했을 때 뭐라 한다? 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를, 이용행위를, 계량행위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보존행위를, 이용행위를, 계량행위를 이렇게. 이것을 불분명할 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죠. 명확하면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확한 것이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명확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 밖이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대리권의 범위 밖은 뭐냐? 밖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만 딱 알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먼저 임의 대리권의 범위 3번 봐봐요. 제목 3번 봤어요? 그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2번, 3번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걸 보면 자, 가운데 뭐죠? 동그라미에요. 기억이요. 영수 권한할 때 영수 동그라미요. 니은에요. 계약 체결할 때 체결 동그라미요. 계약 체결. 그래서요, 예금 계약할 때 예금 동그라미요. 니을에요. 경쟁 입찰을 줄 것이고 입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미음이요. 판결금 수령이죠. 수령 동그라미요. 비읍이에요. 매수, 집을 사오라 이 말이죠. 매수 동그라미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가 있으면 다시 이제 기억이 와가지고요. 대여금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면제 세모로 해요. 면제. 그러니까요, 영수란 말하고 면제하고 전혀 반대말이잖아요. 알겠죠? 받아오라겠는데 면제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요. 계약 체결이 될 건인데 맨 끝에 해제 세모요. 해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금이요. 예금을 하고 라는데 맨 끝에요. 담보로 대출 세모요. 그 다음에 처분 세모요. 처분. 그 다음에 니을이요. 경쟁 입찰 돼 있죠? 바로 밑에 입찰을 바로 하겠는데 취하를 하고 왔다. 취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오른쪽 미음은요. 미음은 수령하고 라겠죠. 돈 좀 받아와라 변호사한테요. 그런데 변호사가 가서 먹었어? 포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 비읍에서는요. 매수하고 그래서 집을 하나 사와라. 산 집을 다시 먹었어? 처분하고 왔어. 매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다? 극과 극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어떤 것이다? 니은 체결과 해제죠.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극과 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봐봐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대리권의 범위 아닐 때는 본인이 책임지죠.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만 명확하게 알면 되죠. 그 위에 봐봐요. 수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기억은 여러분 임의 대리권은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여기 대리인이요, 의리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의사만 표시하나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 표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대리? 수동 대리. 그러니까 대리인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받기도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수령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니은 봐봐요. 매매 계약을 체결 동그라미. 여기 보면 체결하고 뭐냐면 수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니은의 체결하고 똑같죠. 둘 다 체결인데 해제는 안 돼요. 그런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봐.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 갑이 을한테 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 을한테 뭐를 주죠? 병이요 을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 그러면 이 을이 그걸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죠. 그걸 뭐란다? 대리권의 뭐란다?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요 을한테 돈을 줬어. 대리인한테. 그런데 대리인이 그 돈을 남용하고 써버렸어. 그래도 잔금을 대리인한테 주고 등기는 갑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리인한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요 체결과 이행에 관한 것이죠.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왜요? 체결과 이행에서 이행이라는 것은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등기요. 그러면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그러니까 연기해 줄 수 있다. 너희는요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재판을 맡기면서 소송할 때 소송을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권한을 줬단 말이죠. 정 안 되면 화해하세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로 뭐랬다? 소송물의 권리를 뭐겠다? 포기했다.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대리권의 범위고요. 이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요 가장 잘 나온 부분이죠. 이 파트에서는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남용돼 있어요?
대리권 남용의 키워드를 보면 대리권의 범위 내 거기를 줄고 조그맣게 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내니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맨 밑에 4번에 달아서 1, 2, 3, 4에다가 자, 효과 그래가지고 효과 대리권 남용 효과죠. 옆줄 긋고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리권을 남용을 해도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대리권을 남용했는데 무권 대리가 안 되죠? 우리가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대리권의 남용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대리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니까.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무권 대리가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1번,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2번요, 원칙,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알겠죠?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지죠. 점 줄고 민법 107조 1한 단서 줄고 그것을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죠.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 해석해서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 해석 이렇게.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5번은요, 대리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권 소멸. 자, 대리권 소멸은 임의대리 법정 대리권의 공통의 소멸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이라는 것은 임의대리든 법정 대리든 모두 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 한정이 아니죠. 성년후견 개시심판이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여기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성년후견이죠. 피성년후견인 것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먼저 이 사람이요, 피성년후견인이에요. 그걸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권 소멸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 대리권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은요,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 사람이요, 피성년후견이 됐어. 피성년후견이 이때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 됐다 이렇게 돼 있지. 알겠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 대리인이 사망했다 이 말이지. 여기서는요,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이에요. 맛이 갔어요. 그걸 내가 알면서도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요. 이럴 때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임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대리인이 피성년, 대리인이 파산, 대리인이 사망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요.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이 사망하고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잖아. 대리인이. 2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줄거봐. 법률 행위에 가여 수여된 대리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률 행위에 가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다? 임의대리란 말이죠. 법률 행위는요, 단독 행위하고 계약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 임의대리라고 하죠. 임의대리인은 이 말이죠. 딱 두 가지죠. 뭐다?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하죠. 이거 받아. 여기서 임의대리는 그러면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것은 뭐냐면 임의대리권은 먼저 그 위에 보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여기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 소멸한다 이 말이죠. 공통으로 소멸도 하고 여기 수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어디에만 있다? 임의대리에만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요.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되는, 즉 멀쩡한 사람이 임의대리인을 되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때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인 것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조심하라 이 말이죠. 4번 대리인이 줄고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여러분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이라는 말은 절도했거나 또는요 술이 한번 만취됐거나 이런 말이죠.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시 술이 만취해서 깨어나면 되고 절도해서 깨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성년되면 법정 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법정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또 어디로 보시냐? 여기 대리권의 항상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남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대리권의 제한은 먼저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동대리는 첫 번째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어야 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요 우리가 능동대리가 있고요. 여기요 수동대리가 이렇게 있어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하고요.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예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래서 공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무이행이요. 이행은 중요한 것은 본인의 뭐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그런데요, 여기요, 채무이행인데요. 채무이행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세 파트로 나누죠. 크게는요. 그게는 뭐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채무이행은요. 승낙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채무이행이요.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어떤 경우죠? 이게 어떤 경우요? 다툼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가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뭐한다? 미도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항변권이 붙어 있고 다툼이 있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그럼요, 이러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죠? 이러한 경우 세 가지,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승낙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법무사 등기 사무 같은 거, 법무사한테 등기 맡길 때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의 명의 개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그래서 뭐죠?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와 법령이 자기계약 쌍방대리한다. 그러니까 허락이 없으면 못하니까. 내가 지금 까맣게만 해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자기와 법령이 쌍방대리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줄고 허락이 없더라도 줄고 허락이 없더라도 그걸 줄고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더라도 거기 돼 있죠?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된 경우는요. 자, 기억이요. 법무사 등기 신청. 그 다음에 디귿 주식의 명의 개서. 니을 사채 알선업자 이렇게요. 그런데 니은 봐봐. 니은도 중요하죠. 미성년자 뭐죠? 아버지가요 아파트를요 자기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공짜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미성년이면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법률이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 아들은 행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한다? 나중에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게 하려면 아버지가 증여자가 되고 아들이 수중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아버지의 아파트를 아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들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집이 하나 생기니까 이것을 뭐란다? 자기계약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3번은요. 3번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이걸 뭐죠? 채무 이행이죠.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4번은 시험에 잘 나오죠. 다툼이 있거나
항병권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본인의 승낙 없이 무조건 변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툼이 있다. 항병권이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5번은요. 6번 봐봐요. 이 만약에 자기가 쌍방대리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면은 무권대리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다. 7번을 보면요. 입찰 예자에서 동일 물건 줄고, 동일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줄고, 물건은 하나인데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요? 물건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서로 그것을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낙찰을 받으면 B한테 안 되고, B한테 낙찰을 받으면 A가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원래는 무권대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례는 무권대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 무효라고 얘기했다. 무효. 무권대리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무효.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무효. 이렇게. 자, 2번요. 공동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 그래서 누가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각자.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다. 이렇게.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다. 3번 봐봐요.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대리인이 줄고, 거기 공동대리인 중 1인이 한 사람이요 단독으로 대리인이 거기를 줄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봐봐. 여기 같이 하라겠는데 세 사람이 같이 하라겠어? 그런데 한 사람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한이 커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 세 사람이 같이 하라 그랬어. 그런데 한 사람이 했어. 그럼 권한이 커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커진 거죠. 한 사람이 하면 33%. 아니 세 사람이 같이 하면 각각은 33%.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 몇 프로? 100%. 그러니까 권한이 커진 거죠. 67%가.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권한이 커졌으니까 33%를 제한 나머지는 무슨 대리간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으로 세 사람이 같이 하라겠는데 한 사람이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죠?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표현대리.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죠. 이런 봐봐. 우리가 무권대리가 표현대리 한 끗 차이라고 그랬어.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러니까 거기 봐봐. 무권대리이지만 두 번째 줄 정당한 이유 줄고, 정당한 이유 맨 끝에 줄고 표현대리가 성립. 알겠죠? 무권대리, 정당한 이유, 표현대리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대리권에 관한 것은 이제 한번 보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요,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한테 이제 대리권을 줬죠. 그럼 어떻게 돼? 의리병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이죠? 그럼 봐봐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인 법률 행위, 그것을 대리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죠. 그러면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죠. 그래서 본인한테 대리 행위로 인한 효과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은 본인한테 가죠. 요즘은 대리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 능력까지도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행위 능력은 없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보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의리 만약에 대리인이다 이렇게. 만약에 대리인이다? 아니 죄송해요. 의리 만약에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원래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미성년자가 성년자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성년자처럼 취급받는 것은 2가지를 보면 돼. 첫 번째는 뭐냐? 대리인을 대리할 때. 미성년자가 대리할 때는 미성년자를 성년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성년자와 똑같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성년의제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죠.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봐버려. 그걸 성년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년의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민법상 있죠? 민법상은 성년으로 봐요. 그런데 다른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18살짜리가 혼인했다. 그러면 성년으로 봐버려요. 그래야지 걔가 애도 낳고 집도 구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년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하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대리에 있어서만큼은 성년하고 똑같이 봐. 대리인.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다? 그럼 성년하고 동일하게 봐.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 자신이나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본인이 진다? 그 말은 만약에 의라고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해. 그러면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죠.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우리 기출문제죠.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다, 취소다, 해제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속하는 것이에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나는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것은 뭐다? 갑은 을은 갑을 위해서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여기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왜? 아까 우리 했죠.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본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권 남용,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죠? 대리에서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 모든 것을 다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온다?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현명이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114조, 안 했다 115조. 현명을 했다?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 갑. 우리가 이제 서명 대리학 해가지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본인의 인장을 날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걸 서명 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야. 본다 그러니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때 대리인은요 착오가 있음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만약에 대리인이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위임장을 제시했죠. 그런 경우는요 그것은 누구한테 법률가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법률가가 기소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리행위를 하죠.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행위를 할 때 의사표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리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표시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은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요. 본인이 하나하나 지시를 해. 본인이 지시를 해. 지시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대리인한테
병이 얼마나 오르디? 물어보니까 병이 1억에 산다는데 야, 한 100만, 1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한번 해봐. 안 된다는데 그럼 5배로 한번 달라고 해봐. 안 된다는데 3배로 달라고 해봐. 생각 한번 해본다는데 이걸 하나하나 본인이 대리인한테 지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은 사실 대리는 자기가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와 표시를 결정해서 자기가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본인으로부터 하나하나 간섭을 받는다 이 말은 사실 이것은 말만 대리는 그냥 꼭두각시잖아요. 모든 것을 누가 조정하고 있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지시한 말이 있으면 누구?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현명을 한번 보셔요. 현명은요, 1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현명주의,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다음 3번은요, 대리인은요 본인임을 가정하여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가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임을 가정한다. 그런 것은 무효가 돼요. 대리인이 자기가 마치 본인임을 가정해서 본인의 이름을 쓰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는 경우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본다. 니은은요, 대리인은 뭐를 주장하지 못한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은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죠.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만다 생긴다. 그래서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상대방으로서 한 것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5번은요, 줄과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맨 끝에 처분,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은 했죠.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 무권한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요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런데 두 번째 줄 줄고 본인 동그라미, 본인이 가운데 오요 처분을 인정, 처분을 인정. 그럼 바로 옆에요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구에게 법률가 기소가죠? 본인에게 법률가 기소가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처분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무효니까. 근데 본인이 나중에 그것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진다?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4번요, 대리인의 능력이죠.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이다, 무효이다.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죠. 아까 내가 말해서 봐봐요.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숙권행위는 본인이 하죠. 숙권행위는 본인이 하니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여도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법률관계는 그것은 위임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기초적 법률관계를 말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것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니까. 그 다음에 숙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기억에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왜요? 대리인은 미성년자는 대리에 있어서만큼은 뭐하고 똑같이 본다? 능력자와 똑같이 본다. 성년자와 동일하게 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요. 그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죠. 대리행위 하자를 보면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이런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데 그럼요 10번 봐봐요. 10번은 지금 뭐라고 나왔죠? 본인의 지시라고 나와 있나요?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는 그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그것을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가 뭐예요? 부지? 알지 못한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대리인이 뭐랬다? 적극 가담하죠. 2번 봐봐요. 이런 봐. 우리가 이제 대리행위 하자에서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대리행위 하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103조, 104조, 110, 108조 이렇게요. 103조에서 우리가 이중매매죠. 그럼 이중매매에서요. 본인은 멀쩡한데요. 본인은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본인의 기준이 아니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04조에서는요. 104조에서 공부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공부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108조에서는요. 108조 본인은 멀쩡한데요. 본인은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을 해서 상대방과 통정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럼 이것은 모두를 뭐라 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걸 대리인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이렇게. 자, 2번은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그때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대리인 하자의 3번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그 다음에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4번은요. 대리인이 통정을 했죠. 통정 대리인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5번 6번 7번 8번을 묶어. 5번 6번 7번 8번 묶었어요. 자, 묶고 9번을 먼저 봐.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제 동그라미. 해제하게 되면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법률효과죠.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기속해?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몇 번에 되어 있냐? 5번 6번 7번 8번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그걸 봐. 우리가 이제 5번 6번 7번 8번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고요. 여기에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고 여기 본인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한다? 동일하게 본다. 알겠죠? 뭐하고 본다? 동일하게 본다. 본인과 대리인 동일하게 봐.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사기. 그럼 결국 누가 사기친 거다? 본인이 사기친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해. 만약에 여러분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왜?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치죠.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과 상대방은 대리인 똑같죠? 결국 누가 사기당한가 똑같아? 본인. 그리고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뭘 한 가지 알 수 있냐? 특징이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취소는 계약 당사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친 경우가 있고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번 여기 봐. 여기는 본인이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 없어? 본인은? 있어 없어? 없죠?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요, 본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사기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라고 뭐를 한다?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돼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는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한다고. 그런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어. 법률행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취소는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네 가지는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봐봐요. 여기 몇 번이냐? 이게 5번이야. 대리인 상대방을 했다 5번. 여기는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쳤다 6번. 상대방이요, 본인을요, 7번. 알겠죠? 여기는 8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요, 7번.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한 바. 거기 봐봐.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한 바겠죠? 그런데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요, 복대리 한번 봐봐. 복대리 한번 봤어요? 자, 복대리 보면 이제 우리가 복대리 이름 뭐가 복대리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럼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인, 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한테 계약을 하도록 하는 거죠. 원래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복대리라고 하죠.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 본인의 이름을 뭐라 한다? 여기 봐봐. 본인의 이름으로, 죄송해요. 여기 대리인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가는 것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것을 뭐라 한다? 복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도 끝도 없이 뭐다?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요, 여기 보면 대리권에 의해서 2번 봐봐. 2번.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 봐봐.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거기다 지금 쓰여 있잖아요, 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지우고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대리인의 이름이죠? 여기 봐봐요. 이름이란 말이 또 나왔죠? 이름이란 말은 뭐다? 책임이죠?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요? 복대리인이 잘못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선임이라고 나왔죠? 선임. 아까 우리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법정대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무슨 대리다? 복대리는 임의대리가 된다. 임의대리.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나와. 여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여기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게 잘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는 본인의 이름으로. 됐나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니까 현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다? 이것을 본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대리. 그럼 본인이 봐봐.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인과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죠.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 복대리권 다 소멸하죠. 여기요, 대리인이 사망하죠.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피성년 후연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권 없어지죠. 그럼 뭐도 없어져? 복대리권도 없어져.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이나 파산이나 성형이 있어야 되죠. 그럼 복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같이 병존한다 이 말이죠. 왜요? 대리인의 권한이 복대리인의 권한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대리인은요, 권한이 아무리 크다가 할지라도 대리인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가 할지라도 복대리인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가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보다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벗어난 것만큼은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여전히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번 봐봐. 1번.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3번은요,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 누구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왜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인을 위한 것을 본다? 복대리인을 위한 것을 본다?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왜요?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러면 5번은요,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복대리는 동일하게 본인에게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6번을 봐봐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래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왜요? 여전히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7번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복대리인이 대리권 범위를 넘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맨 밑에 4번 봐봐.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한다? 언제 소멸해?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알겠죠? 이때 소멸하죠. 여기요. 여기 보면 이 대리는 임의 대리가 있고요. 무슨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가 이렇게 있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봐요. 임의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임의 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죠? 본인과 대리인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했다 이 말이고, 법정 대리는요 신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 멋대로 선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그래서 못 없다,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신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어요. 선임,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이란 말은 잘못이 없어도 복대리인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본인한테 책임을 져. 무조건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책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 대리도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죠? 이런 경우 복대를 선임하고, 이때 선임할 때는 이 두 가지는 다 선임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그걸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인데, 아시겠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럼 과실 책임이 무거워요? 무과실 책임이 무거워요? 무과실이 더 무겁죠. 잘못이 없어서 책임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책임이 경감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답이에요. 이 본인이요, 대리인이 A를 복대리로 선임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뭐라냐?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해. 뭐라고 지명하냐? 정을 복대리로 선임해라 이렇게 지명을 했어. 본인이. 할 수 없이,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명을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죠. 복대리로.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을 한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요,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정이요, 대리 행위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불성실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대리인은 본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통지를 하면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야, 복대리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얘가 좀 부족해 보여. 그것을 대리인이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면 책임이 없고,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복대리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도 복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언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알겠죠? 이렇게. 자, 볼까요? 2번 임의 대리권이요.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2번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 이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2번이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대리권이, 이 말이 법정 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제발 부탁인데,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행위는 임의 대리다. 이걸 제발 부탁인데 아란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본인이 지명했죠? 법정 대리에서는 본인의 지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왜? 본인이 못하는 것을 대리하는데 본인이 대리한테 지명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명이라는 것은 임의 대리에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복대리가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그랬을 때는 본인에 대한 통지, 그 다음에 해임을 해야 돼. 그러면 통지나 해임을 하면은 책임이 없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다. 게을리. 알겠죠? 태만히 한다. 그랬을 때만 책임을 져.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언제나 책임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아무 말이 없이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본인이 직접, 대리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모방한 것들이 있죠. 이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을 뗀다거나 토지 대장을 뗀다거나 이런 것은요, 직접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이 해도 모방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본인이 묵시적으로 승낙을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뭐라 나왔죠? 뭐라 나왔어요? 거기 복대리 금지를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복대리를 금지한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 승낙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딱 우리 한번 시험에 한번 났어요. 알겠죠? 자, 3번은요, 법정대리권이죠. 법정대리권은 그 책임으로, 그 말은 언제든지 말이죠, 복대리를 선임해.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임의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왜? 임의대리는 원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으로, 이 말은 법정대리만 나오고 임의대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면 큰일 나.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이다? 2번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은 책임이 뭐가 된다? 경감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그냥 선임하는 것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이미 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관계없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이미 대리다. 무슨 대리? 이미 대리다, 이 말이죠. 언제나 이미 대리다, 이렇게 됐죠. 자, 까셨다 여러분요. 무권 대리하고요, 일단 표현 대리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